자,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도형이 그려져 있으면은 이 도형에 도형 그리는 방법이야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길이를 표시하는 지시선이 있죠. 그럼 여기에 10m A라고 있는데 이런 거 그리는 게 사실은 좀 손도 많이 가고 좀 신경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요 지시선, 요 길이 표시선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거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는 각도 표시 이런 것도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샘플로 길이를 표시할 도형을 하나 그려보죠. 이쪽에 있는 이런 도형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이 생겼다고 하고, 도형 채우기는 보통 책이나 이런 데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윤곽선을 좀 두껍게 하고요. 자,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이쪽에 길이를 표시하고 이쪽에 이제 길이를 표시하고, 샘플에서 본 것처럼 이쪽에 각도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길이를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점선이 쭉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그릴 때 보면은 이제 도형 중에 뭐 이 선 중에 여러 가지를 골라서 쓰거나 아니면 이런 자유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원을 하나 그려요. 원 하나 그려줄 때 Shift 키를 누르고, 가급적이면은 물론 타원형이 돼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원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원을 그려서 이제 길이를 맞출 겁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도형 채우기를 없는 것으로 하고, 선의 모양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시 모양으로 바꿔주죠.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길이를 맞춰줘요. 그러면은 요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정밀하게 붙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에 길이가 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용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정확할 필요는 없죠. 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하면은 그 도형을 중심으로 화면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벗어나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확대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서리를 좀 잡아다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 커졌죠. 이 정도면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움직일 때에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움직여도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움직여 보고, 그러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부분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위쪽이니까. 이제 그럴 때 다 하는 방법이, 도형 서식에서 이제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고, 여기에 보게 되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여기 보게 되면 홀을 그리는 게 있죠.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일부만, 원의 테두리만 일부 그리는 도형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있는 노란 점이 하나가 있고 총 2개의 노란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노란 점을 잡아서 끕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에 맞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서 끌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 원이 여기도 같이 쓰이는 거다, 뭐 그러면은 그대로 쓰면은 되지만 길이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 그려보게 되면 다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원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확대를 시킨 다음에 적당하게 크기를 맞춰주는데, 얘하고 모양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이쪽 홈에 들어가서 서식 복사를 하고 두 번째 새로 그린 원을 클릭합니다.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스타일을 재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럼 대충 맞는 것 같죠, 크기는. 근데 한 요 정도로 오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Shift 키 누르고 좀 바꿔주고, 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요 폭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이거를 좀 움직이면서 요 정도로 할 건지 요 정도로 할 건지 그거는 자기가 맞춰줘서 적당하게 크기를 맞춰줍니다. 화살표로 조금만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시선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형 서식에서 편집해서 모양 변경을 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노란색 요 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끌어서 이쪽으로 맞춰주고 요거를 끌어서 이쪽으로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 길이가 뭔지. 그러니까 삽입을 눌러서 이런 텍스트 상자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10m다. 그럼 10m라고 이제 쓰면 되니까. 그럼 10m를 이쪽에다 갖다 놓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이 글자 뒤에 점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 부분은 점선이 건너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때에는 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을 바탕색하고 같은 색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건너뛴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거기에 맞춰서 점선이 생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걸 넣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르고 하나로 복사해서 여기도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수학책 같은 걸 쓰다 보면 이쪽에 뭐 X 또는 뭐 A, B, P 이런 식으로 수학 기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하면은 글꼴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안에서 내용이 선택되게 한 다음에 요 삽입에 들어가서 이쪽에 보면 수식이 있죠. 수식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수식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요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만약 A면 여기다가 A를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요 글꼴 모양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위로 살짝 올려서 자,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쁜 도형을 손쉽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각도 표시하는 것도 해보죠. 각도 표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요. 정원을 하나 그립니다. 정원 하나 그려서 각도 사이즈만큼 하게. 그러면 이쪽에 갖다 대면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면서 가운데 딱 달라붙죠.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각도 표시를 이렇게 그 외곽선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도형이 가운데 없는 것으로 하고, 뭐 선은 요 굵기로 하죠. 그러면 요 부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도형 서식에서 이쪽에 호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요 노란색 점을 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이 이게 맞닿는지 좀 정교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 도형을 클릭하고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은 그 도형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한 화면에서 조정할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요 각도 표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쓸 때 요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약간은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더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